어느 작은 마을의 고요한 숲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다. 이 숲은 햇빛이 잘 들지 않아서 언제나 어둡고 서늘했다. 지역 사람들은 이 숲에 잘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유는 숲 안에서 신비롭고 기이한 일들이 자주 벌어졌기 때문이었다. 수십 년 전 마을에서는 이상한 실종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사라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숲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었고 그 누구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숲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가 숲에서 어떤 다락방 같은 구조물이 발견되었고 그곳에는 실종자들의 것으로 추정되는 소지품들이 남아 있었다. 수사 결과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고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그 이후로 숲은 더욱 기이한 소문이 돌며 두려움의 상징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호기심 많은 대학생들이 이 고요한 숲의 비밀을 풀기 위해 탐험을 떠났다. 그들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에 도착해 현지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며 정보를 모았다. 사람들은 숲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대학생들은 호기심에 굴복해 위험을 무릅쓰고 숲으로 향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압도적인 정적과 싸늘한 공기를 느꼈다. 그들은 캡슐이 달린 작은 비디오 카메라로 주변을 찍어가며 삼엄한 분위기를 기록했다. 숲 깊숙한 곳에서 그들은 낡고 버려진 집을 발견했다. 마치 영화 세트장처럼 어두운 에너지가 감돌고 있는 듯했다. 호기심에 찬 대학생 중 한 명인 수연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먼지가 가득했으며 기묘한 힘이 방해하는 듯했지만 그녀의 강한 의지는 그것을 무시했다. 그 방 한쪽 구석에서 수연은 오래된 일기를 발견했다. 일기에는 그들 과숲의 비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글씨는 이내 번져 불명확해졌고 수연은 혼란에 빠졌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 문이 닫히고 일찍 들어온 저녁 안개가 집을 감쌌다. 집단과 마찬가지로 강한 두려움을 느낀 수연은 급히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그 집을 나오는 순간 그녀는 서로 다른 세계로 접어든 느낌을 받았다. 다른 대학생들이 집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동안 수연은 불분명한 그림자를 바라보던 중이었다. 그 그림자는 점차 실체를 이루며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다시 마을로 돌아온 그들은 그날 밤 머물 집에서 일기의 내용을 정리해보기로 했다. 수연은 자꾸 거울 속에서 자신을 응시하는 다른 모습을 보았고 그 공포는 점점 더 커져 그녀를 잠식했다. 그날 밤 그녀는 꿈속에서 마치 누군가에 의해 조종당하듯 이상한 장소로 끌려갔다. 다른 대학생들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각자 방에서 잠을 청했으나 자꾸만 들리는 이상한 소리와 바람 소리에 뒤척였다. 밤이 깊어가자 집 전체에 갑작스럽게 강한 진동이 퍼지며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각자의 방에서 모여든 학생들은 입을 다물며 순간의 두려움을 감내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밤새 겪은 일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확실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숲의 정체와 그 안에 숨어있는 비밀들이 얽히고 설킨 퍼즐 조각들을 맞춰야 한다는 강한 사명이 그들을 붙잡았다. 준비를 마친 그들은 햇빛이 드는 숲으로 다시 들어갔다.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마주하겠다는 결심이었다. 하지만 숲은 그들에게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가올 사건의 본질은 그들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심오하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숲의 가장 깊은 곳에 다다랐을 때 마침내 그들은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공간 속에서 진정한 공포와 마주하게 되었다. 그 순간 숲속의 오래된 존재가 그들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이 곳에서는 시간을 잊지 마라. 시간을 잊는 자는 결코 돌아갈 수 없다. 덜컥하는 두려움을 느낀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때마침 그들이 돌아서려는 찰나 잔잔한 미소로 다가오는 늙은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젊은 시절 실종된 이 마을의 유명한 전설 속 인물이었다. 그녀의 눈은 오래전 진실을 숨기려는 듯 슬픔을 담고 있었고 비밀이 열린 순간을 허락했다. 결국 그들은 진실의 한 조각을 가까스로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숲은 단순한 공간이 아닌 고대의 시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매개체였고 마을 사람들이 모르는 끔찍한 비밀이 얽혀 있었다. 많은 이들이 잃어버린 자들은 실제로는 다른 시간 속에서 숲과 얽힌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이 비밀을 마을로 가져와야 한다고 결심하며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숲이 보여준 신비와 공포가 깊이 새겨져 있었다. 이후 그들은 장기간 봉사하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숲과 마을의 역사를 되새기고 그 기억을 되살려 나갔다. 그리고 그들은 실종된 영혼들을 위한 위령비를 세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훈으로 삼기로 했다. 그 광경을 마지막으로 고요한 숲의 공포는 그들 곁을 스쳐 지나갔다. 두 번째 이야기. 저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마을은 크지 않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서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숲풀과 논밭이 줄을 이루는 이곳에서 여름밤이면 촉촉한 풀 냄새와 함께 매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저의 어린 시절 중 한 계절은 그 매미 소리가 더욱 귀 기울여 들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 때 친구 현석이와 저는 마을 뒷산에 있는 작은 오두막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그 오두막은 오래된 나무로 지어져 있었고 아마 50년도 더 된 건물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그곳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어린 나이에 호기심을 막을 수 없었던 우리는 그날 오후 몰래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창문이 모두 판자로 막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틈 사이로 빛이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고 먼지와 퀴퀴한 냄새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현석이는 장난을 치듯 웃으며 손전등을 꺼내 들고 문을 밀쳐 열었습니다. 경첩이 낡아서인지 낄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놀랍게도 방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신문 조각들과 가족 사진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저기 구석진 곳에 있는 작고 낡은 오디오 플레이어가 우리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석이는 호기심에 플레이어의 스위치를 눌렀고 그러자 놀랍게도 어떤 녹음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마을 사람들이 절대 몰라야 할 비밀이 감춰져 있어 라는 간헐적인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소름이 돋았지만 더 들어보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디오는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함께 갑자기 꺼졌습니다. 우리 둘은 겁에 질려 출구를 향하려 했으나 바람도 불지 않는 날씨에 문이 쾅 닫히고 말았습니다. 밖에서 나무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창문 틈으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순식간에 현석이는 비명을 질렀고 저 또한 공포에 사로잡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굴뚝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처럼 그 그림자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그 순간 정신을 잃은 것처럼 모든 것이 암전되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저희는 오두막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양이 지고 있었고 매미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둘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정신없이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마을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그 오두막에 살았던 가족의 비극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그 집에서 미스터리한 사건이 발생해 가족들이 모두 사라졌으며 이후로 오두막은 버려진 채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사람들은 밤마다 오두막에서 들려오는 기묘한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그 사건은 저와 현석이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오두막에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친구들과의 추억 속에서 그 일을 잊어갈 무렵이면 가끔씩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그 비명의 메아리가 아직도 제 귀를 울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공포가 마치 어젯밤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나는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고향 집에 내려가게 되었다.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고 사람들은 별반 달라진 게 없었다. 마을의 중심에는 오래된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이 학교는 이미 10년 전에 폐교가 되어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이었다.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 왔다 갔다 하던 기억이 있는 장소였지만 지금은 잡초와 덩굴로 뒤더별 신년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도시에서의 혼잡한 삶에 지쳐있던 나는 고향에 서면 주간에 힐링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렵이 되어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을 때 나는 우연히 친구 민수를 만나게 되었다. 민수와 오랜만에 만났기에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자연스럽게 옛 초등학교 근처까지 오게 되었다. 민수는 나에게 혹시 이 학교에 얽힌 이야기를 아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무슨 이야기인지 물었다. 그러자 민수는 조금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이 학교 말이야. 폐교가 된 이유가 학교 건물에서 자주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였대. 처음에는 건물이 낡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소리는 밤중에만 들렸다고 해. 그래서 다들 귀신이 나오는 개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지.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어릴 적 친구들과 학교에서 놀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도 밤이 되면 겁 없이 무서운 이야기를 하곤 했지만 단지 아이들끼리의 헛소문으로 치부했다. 그 소문이야 그냥 옛날에도 있던 이야기잖아. 진짜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나는 민수에게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뒤쪽 창고에 가면 더 확실한 걸 볼 수 있을지도 몰라 고했다. 그 말을 듣자 역시 호기심이 생겼다. 다음날 밤 내 마음은 여전히 들떠 있었다. 민수와 함께 가자고 약속한 학교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어두워지면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늘 말했지만 나는 민수의 제안이 흥미로웠기에 그 말을 무시했다. 우리는 만날 장소에서 만난 후 휴대폰에 손전등 불빛에 의지하며 초등학교로 향했다. 학교 앞에 도착하자 철제 대문은 녹슬어 있었고 학교는 의식적인 침묵 속에서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다. 민수는 곧바로 뒤쪽 창고로 가자고 제안했다. 학교 건물을 돌아 창고에 가까워질수록 어딘가 모르게 냉기와 함께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창고 문은 반쯤 열린 채로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다. 여기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많았대. 민수가 속삭였다. 나는 잠시 주저하며 그 안을 쳐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때 불현듯 빨 밑에서 물건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자 우리가 내디딘 발자국 소리와는 다른 발걸음 소리가 이어졌다. 마음속에서 뭔가 경고하는 기분이 들었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창고 깊숙한 곳으로 나아갔다. 그 순간 창고 깊은 곳에서 어떤 기척이 느껴졌고 희미한 목소리가 귓가에 스치는 듯했다. 여기 누구 있어? 우리 둘 모두 놀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수는 내 옆에서 허둥지둥하며 빠르게 후퇴하려 했지만 그때 창고 문이 거세게 닫히며 우리를 가두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심장은 마구 뛰고 이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어딘가 좀 더 이곳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묘한 감정이 들었다. 그때 갑자기 민수가 나에게 서둘러 돌아가자고 했다. 우리는 등골이 오싹해져 황급히 문을 밀어 열고 밖으로 나왔다. 문이 닫힐 때 나는 어딘가 모르게 깨달았다. 창고 안에서 우리가 들었던 것은 우리끼리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유령 같은 음성이 나왔던 것이다. 그날 이후로 민수와 나는 다시는 그곳에 가자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진 않았다. 하지만 마을을 떠나기 전날 밤 나는 꿈에서 다시 그 창고를 보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여전히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꿈속에서도 그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 마을을 떠날 준비를 하며 난 창밖으로 멀리 폐교를 바라보았다. 무엇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다. 그곳에는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후로 나는 그 마을로 돌아갈 기회가 생겼지만 그 창고만큼은 발걸음을 돌이켰다. 그곳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신비가 잠들어 있을 것이고 나는 그 신비를 깨우러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끝없이 긴 밤에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이다.